반도체 공급 이슈 부족 소식과 함께 대형주들의 상승, 그러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보였지만 코스닥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개수보다도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거의 3배가량 많은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특정 테마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 상한가가 잘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미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흥하해운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 그리고 주말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오르비텍도 25%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흥하해온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HM넥스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 놓치시지 말라고 초가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상한가에 간 이후에 또다시 물량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주말간 영상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일사료도 15% 넘는 상승, 한일 단조도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18%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월요일부터 기분 좋은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오늘 보면 상한가 간 종목들도 이걸 왜 놓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도 만약에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동일한 생각 내일 아침에 하실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놓쳤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놓쳤다,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오늘도 당연하게 이 급등을 노리는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이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일단 주말간 종목들 잠깐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바로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을 보이고 목요일에는 상한가 정말 시원한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줬었죠. 그리고 주말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30분 봉상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면서 이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수급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오르비텍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합에서 시작을 했어요. 보합에서 그대로 시작을 해서 25.59%까지 말 그대로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주말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영상이었었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시간 남아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 부분들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봉상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었던 이 구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매물대 구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와 그리고 이번에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모멘텀에 대한 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매물대 구간이죠. 9,500원 라인대에서 라운드 피겨 가격 10,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그 전 고점 라인대죠. 이 11,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1봉상으로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이미 여기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대응하시는 방법 다소 통과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런데 신규 대응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의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규 대응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정확히 보합권에서 바로 수급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훌쩍 뛰어넘는 1,65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타이밍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흥하해운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흥하해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흥하해운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5%대 시작을 해서 상한가. 그런데 제가 5% 이상 갭이 뜬다라고 하면 개별 대응하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장 전부터
전쟁 관련주들로 수급에 이동이 조금씩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고 실제로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보성파워텍도 있었죠. 보성파워텍은 어차피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금요일 기준으로도 제가 정확히 자리가 잡혔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2%대 시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보합권까지 눌림 준 이후에 18.76%까지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전고점 라인대까지 돌파를 익혔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딱 3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3월 15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파워텍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 구간대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12,500원 라인대에서 13,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졌어요. 동일하게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일 단조를 또 말씀을 드렸었죠. 한일 단조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자리가 정말로 애매한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대신 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슈에 따른 부분과 수급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도 시가 2%대 시작을 해서 20%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어제 영상입니다. 시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수급이 안 들어오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 5일선 라인대 길게는 3,500원 이 구간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3,500원 구간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하다. 그러면서 오늘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575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한일 사료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의 자리 정확히 위치를 했어요. 이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도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사료도 상승을 보였지만 조금은 아쉽긴 했죠. 2%대 시작을 해서 일시적인 눌림목 보합권까지 온 이후에 15%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상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단기적으로는 4,700원 라인대에서 4,800원 구간대, 길게는 5,000원 구간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보시면 분봉상으로 30분봉상 220선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고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30분봉상 120선, 20선이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거의 그 다음 목표가 근처까지 변동성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종목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5%가량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변동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준비해야 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 타이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한 5%가량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물량을 내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20선을 이탈했어요. 그런데 수급에 대한 이탈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 체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대응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만 딱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M넥스예요. 일단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오늘 4%대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 장 종료 직전이 아니었죠. 1시 반 거의 2시까지 상한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하락을 보이죠. 오늘 이 수익 챙기실 수 있게 시초가 종목으로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타이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세 대응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영상에서 제가 이제는 차익 실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딱 3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단 추세 대응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30분봉상 20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6,000원 라인대, 길게는 6,500원 구간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차익 실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모두 다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이 구간에 왔었을 때 실시간 영상을 남겨드린 게 있어요.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말 시원한 상승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이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3가지 종목에 대한 그 근거와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보성파워텍입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고가를 경신해 가면서 매물 소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다시 한번 강제적인 조정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었죠.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제적인 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기술적 반등 타이밍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급등 패턴이 나온 이후에 신고가 구간에서 차익 물량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의 포지션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끝났다는 게 아니죠.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중동 이슈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당 정에서는 원전 이용률을 80%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개의 원전은 조기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석탄 발전에 대한 상한제도 해제를 했어요. 일단 급한 건 원전 이용률이에요. 그런 와중에 49년 만에 전기료까지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죠. 원전 재가동과 함께 송전망에 대한 확충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은 알고는 계셔야겠죠. 이번에 반세기 만에 개편을 하는 겁니다. 1977년이었어요.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6.9원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대는 5.1원을 인상을 하는 게 이번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1kW 시당 1.1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2.7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낮에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태양광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낮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낮보다 저녁 시간에 싸게 책정을 해서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에너지 주권에 대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투자권이죠. 1호 투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원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성파워텍에게는 모두 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원전의 2차 르네상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1차 르네상스 이후에 탈원전을 선언을 했었던 유럽 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다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독일이었었죠. 탈원전 정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1월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탈원전 결정이 큰 실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탈원전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까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 전력 수급의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탈탄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전력 기자재 그리고 송배전 관련된 부분, 원자력 관련 철골 구조물을 생산하면서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모멘텀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기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일정도 있어요. 일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내일 고리 1, 2호기 원전 해체 입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고 내일 일정이 또 하나 있죠. 어떤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가 있습니다. 전력망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 동일하게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게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G2파워입니다. 다시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2025년도까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다예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냈고 영업이익은 5배 이상의 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이때 다 마찬가지예요. 강조를 드렸었던 게 저평가 종목이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최소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대가 돼야 정평가 수준이다. 총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배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어느새 적정평가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5,94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적정평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실적은 올라오고 있고 모멘텀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성파워텍 일정이 잡혀있고 모멘텀이 확정 지어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구간에서 신규 대응이 가능한 건지, 이 구간이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보성파워텍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오늘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눌림 목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구간대에서 13,500원 라인대,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4,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동일하게 지금 정해져 있죠. 정확한 위치에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그대로 오늘같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반대로 이탈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종목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온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부분이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는 건지 반등이 나는 건지, 이 수급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이 호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제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특히 이렇게 윗꼬리가 나는 패턴들이 만들어졌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만 할 건지, 그대로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이런 판단은 수급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추세 밴드 구간에서만 대응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돼서 몇 가지 종목을 살펴보면, 어제 말씀드렸었던 G2파워 같은 경우엔 상승을 보였지만 6% 정도 상승을 보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장중에 이 20선을 이탈했어요. 이럴 때는 대응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2년이고 3년이고 수익만 나면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고 손익비가 달라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몇 달이고 갇혀 있는 거죠. 이 시간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이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매매, 자기의 매매를 떠올려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타이밍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구간대를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 5일선 라인대가 되겠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이 구간대가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가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500원 라인대에서 동일하게 12,700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13,5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초가 아니죠. 이 구간 지지를 확인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그대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17일 날에는 일정이 정해져 있죠. 고리 1, 2호기 원전 해체 입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도 이 타이밍이 잡혔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18,000원 구간대에서 11,000원 구간대, 길게는 12,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까지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 이탈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눌림목권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는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7만원 구간대에서 17만 5천원 라인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이 구간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는 역시나 볼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 박스권의 하단, 이 가격대였죠. 30만원 라운드피그 가격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돌파 지지,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수급을 포착을 했을 때 대응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TC 본더에 대한 부분,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부분까지 모멘텀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일정이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밤이에요. 이 GTC 2026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요? 토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타이밍은 월요일 저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별도의 반도체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리는 대신 오늘 오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다 라고까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HBM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가격의 급등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부장은 쫓아가질 못했죠. 그러면 내일 타이밍이 잡힐 거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관련주, 추가적인 관련주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워낙 많이 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지난 영상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영상이 너무 초반에 길어졌기 때문에 서두가 길었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밤에 GTC에서 추론식 공개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과 SK, HBM4 주도권에 대한 방향성도 보일 거예요. 일단 16일에서 19일까지 개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 젠슨왕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추론에 대한 부분, 추론 칩이죠. 그리고 로봇, 인프라 어떤 거예요? 6G, 광통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다 나올 겁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이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달고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켜 놓는, 전형적으로 이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수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큰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좋다고 했어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응 방법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하단에 대한 정확한 지지. 이 박스권 하단은 바로 이 30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아직 대체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타이밍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지, 이런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고, 단기적으로 짧게는 32만원 라인대, 길게는 33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역사적 신고가 이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해요.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똑같이 TC본더와 관련돼서 한화비전이었죠. 최근에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와중에 삼각수렴 형태 거의 끝자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30분 봉상 20선, 120선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동일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이 구간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대, 매물대 구간이죠. 87,000원 구간대에서 9만원 구간대,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0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잡혀져 있죠. 그리고 DI도 있죠.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견제가 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다시 한번 수급 유입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14%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고점 라인대요. 전고점 라인대 4만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전고점 42,5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별도 종목으로 정확히 타이밍이 잡힌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두산테스나를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한 7%가량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가격대가 어디예요? 신고가를 돌파를 시키는 자리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HBM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졌다. 당연히 대응 타이밍을 만들어졌을 때 대응을 하셔야겠죠. 어차피 현재가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라인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78,000원 라인대에서 8만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9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한 패턴이었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이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서 토요일날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 엑시콘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종목들을 짧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어차피 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엑시콘도 이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라인대 33,000원 라인대에서 34,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 정확히 동일한 타이밍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KMW입니다. 제가 이 GTC에 관련해서 이 광통신 관련된 부분, 그리고 광통신은 별도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G, 6G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가장 큰 모멘텀이에요. 바로 이 주파수 경매가 있죠. 그리고 이 주파수 경매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올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월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주말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같은 느낌이죠. KMW 같은 경우에는 이때 9배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기간, 어떤 기간이었어요? 트럼프 1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지금은 트럼프 집권 2기죠. 또 동일하게 미중 분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때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중국 통신기기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넘버로 찍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2020년도까지 실적이 나오고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보였었던 만큼 이때입니다. 업황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정확히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4천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까지 다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조 수준 시가총액이 가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월봉상으로 보여드렸을 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1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 자체는 2배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급등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틀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오늘 정확히 5일선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밤에 이 GTC 관련된 일정이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KMW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예요. 29,000원 라인대에서 3만원 구간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이 2배의 상승 여력 그대로 대응을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이 타이밍들, 이 부분들은 제가 모두 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대응 부분도 지금 정확히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슈가 만들어지냐, 이 부분은 시장 상황에서, 그리고 섹터에 대한 움직임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 움직임에서 다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 쪽 같이 보셔야 된다면 우리로도 같이 보셔야겠죠. 특히 우리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신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내일 이 양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 부분도 GTC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시켜놨죠. 종가상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추가적인 방향성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일정 모멘텀 모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700원 구간대에서 1,800원 라인대, 길게는
4,9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잡혀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승 때, 지난 트럼프 1기 때 급등을 같이 보였었던 오이솔루션도 이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이솔루션은 이때 몇 배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배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실적이 다시 넘버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39,000 라인대에서 4만원 구간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 이 구간대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아래에서 잡던지 아니면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서 지지 수급 확인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보안 그리고 양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에서 안착을 시켜놓고 마감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15,000원 라인대에서 16,000원 구간, 길게는 17,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슈 거기에 스페이스 X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파이버 프로까지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한 전형적인 돌파 패턴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5,500원 라인대에서 21,000원 구간대, 길게는 22,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한미반도체는 양전을 했네요. 그래도 타이밍 잡아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들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종목만 체크를 해 놓으시고 타이밍이 잡혔을 때 시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시초가 종목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죠. 100% 무료 급등 주방에서 말씀드린 3가지 종목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해요. 오늘 보여드렸죠. 어땠습니까? 3종목 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어차피 3종목이 다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제가 어차피 별도로 다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소통방에서도 별도로 실시간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 아래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딱 50명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못 드신 분들 대기열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별도 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 신청하시는데 어때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첫날부터 기분 좋게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언제나 안정적인 타이밍으로 대응하시면서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